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반등하나 싶던 시장이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악화되면서 코스피는 또다시 1%가 넘게 밀렸는데요.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매크로 이슈 다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테니까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주를 선방해주면서 0.77% 하락세 보여줬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추가 하락 1% 넘게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인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 종목 개수는 20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9개의 기업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내에서는 하락 종목 개수가 1000개가 넘는 그런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도대체 이 부진 언제쯤 끊어질지 잠시 후에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있었던 이슈 체크해보면서 내일 시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부진했지만 2차전지 약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무디스가 LG엔솔과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점 2차전지 투심 건드렸고요. 오늘도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주상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 오후에 나왔던 뉴스들로 오늘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SK 소식입니다. SK가 오후장 들어서 급등했죠.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나비관장이 SK에 기여했다, 주식도 분할 대상이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지주사 SK에 대한 전략 채워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이브 소식입니다. 오늘 장 마감 직전에 나온 소식이죠. 법원이 미니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 새로운 경영진 이미 물색하고 있었는데 미니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더 이상 의결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소식에 하이브가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지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긍정 들어주시면 내일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선다. 부정은 내일도 추가 하락 이어진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애매한데요, 중립. 그러니까요. 네, 중립이고요.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긍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진전됐다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슈가 좀 더 이제 비중이 좀 워낙 많이 좀 차지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내일은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수급적인 좀 이슈가 조금 해소되는 이제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노조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컷테스트 관련 이슈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일 31일이고 추후에 이제 6월이 되게 되면 만약에 예정대로 HBM3E가 양산이 되게 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1분기 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됐고, 그게 1분기 때 실적으로 좀 보여졌던 측면, 그게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도 워낙에 큰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2분기도 그런 흐름이 저는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향후의 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흔히 말하는 이제 밸류 프로젝트, 결국 여기에 대한 이슈가 그동안 여러 금융이나 지주나 이제 자동차 쪽에 워낙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측면이 좀 차익 신호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글로벌에 대한 흐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만 지수도 강하게 좀 올라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새로운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뭐 PC 물가 아니면 미국 GDP 그리고 일본이 향후에 금리 인상하게 됐을 때 글로벌적인 환율에 대한 변동성, 여기다가 유로까지 이 시비가 금리 인하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동조화에 대한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수는 물론 어제 오늘 좀 강하게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있지만은 내일 MSCI 리버레이지 기점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그래도 좀 반등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내일장 그냥 뭐 잠잠한 시장일 것이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 매수세가 그렇게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PC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굳이 지금 시기에 돈을 투입을 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좀 굉장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또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다 이제 계속해서 의견은 좀 바뀌긴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내려오다가 1회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제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투심도 위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호재가 나오면은 호재에 반길 수는 있겠지만 워낙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이슈에는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좀 달러도 올란다는 얘기 뉴스도 나오고 있고, 환율에 대한 상승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저는 투자에 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예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일단은 적게 나눠서 들어간다는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요즘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빠졌다고 해서 지금 많이 또 자금을 투입하면 오히려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두 분의 좀 전망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종목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슈 안 짚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조정을 받던 SK 주가가 오늘 그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주가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김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 건지, 지분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뭐 SK 우선주 지금 뭐 SK 이터닉스 시간에서 지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SK 쪽으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1조 3,800억. 지금 SK 최대 주주 지분 최태원 회장이 17%, 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대략 1조 9천억입니다. 결국에는 1조 9천억에서 이게 그 노소영의 전 와이프에게 1조 3,80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오늘 많은 회의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주가를 올려야겠냐. 주가를 올려서 내 지분 가치를 또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최대한 나의 금액을 지분을 덜 주는 방향으로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정해지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SK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뭐 현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계속 회사채를 쓰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전반적으로 SK랑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이제 여러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섹터가 다 올라가지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SK 최근에 뭐 밸류 프로젝트 이런 이슈가 덩달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을 때는 SK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LG전자보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SK 쪽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슈들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SK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민희진 대표의 손에 들어줬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서 하락세 그리고 있거든요. 두 분의 선택은 어떨지, 과연 이 불확실성 해소일지 아니면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저는 사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남으면은 오히려 하이브의 호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 보나 봐요, 대표님. 네, 일단은 좀 불편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제 잔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이제 뉴진스의 활동에서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활동하는데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팬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과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저는 계속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레이블 체계를 구축한 회사가 SM도 약간은 레이블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수만 1인 체제로 갔다가 약간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5개로 이제 부서를 나눠서 그룹을 키우는 스타일로 갔는데 그쪽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멀티 레이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굳이 엔터주를 한다라고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하이브를 매수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리스크가 적은 SM이나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저연차 그룹의 가수들이 NCT 드림, 에스파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환경이 좋아지고 엔터주의 매수세가 쏠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 하이브를 선택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이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 내에서도 지금 빠지는 걸 보면 일단은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하이브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 해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주를 하나를 픽한다 하면은 하이브보다는 SM이나 다른 종목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화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하이브 내일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엔터주도 같이 밀리게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사실 JYP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최근에 RM도 뭐 복귀를 했고 네. 이제 결국에는 하나둘씩 이제 BTS도 이제 복귀를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내일 이제 임시 주총이 열리긴 하겠지만은 민희진 대표가 남아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뉴진스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계속 부닥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의 최종적인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진스의 권리를 이제 수납할 가능성이 있다. 수납을 한다는 거는 이게 계약 기간 동안 뭐 방송이나 이제 이거를 앨범을 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뉴진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되고 나이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사실 이거는 하이브나 그 민희진 대표나 둘 다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엔터사들을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거는 좀 중국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가 이제 6월 15일 날 되게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번 한중일 FDA에서도 이제 문화적인 교류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한령 해제했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애가 이제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겁니다. SM입니다. SM 같은 경우가 뭐 에스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전 동방신기 소녀시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엑소도 이제 활동을 이제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추후에 새로 나올 그룹들 뭐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신인 걸그룹이 나올 거고 그 영국에 있는 보이그룹도 나올 거고 그리고 최근에 NCT 쪽도 멤버의 거의 한 4-5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에스파의 닌닌도 이제 중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을 해봤을 때는 SM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블락딜에 대한 이슈들 사실 그거는 7월 달부터 대주주 관련된 예고제 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블락딜 이슈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SM 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엔터주 안에 있어서는 좀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3가지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